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 면제가 적용이 되고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재판매하는 거 그냥 공식적으로 오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환율만 다운돼도 원가가 한 5%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11월 24일부터 예고를 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관세청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구매대행업자들이 좀 몇 가지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찝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나 관세청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매대행 사업자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것만 해도 사업하시는데 되게 지식이 많이 쌓일 겁니다. 자, 2022년 11월 16일 날 관세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10월 달부터 이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시행하는 게 11월 1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가 나온 거고요. 타이틀은 해외 직구 물품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입니다.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 면제가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게 촬영하는 날짜가 19일이라서 지금 보는 대로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구매 대행업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10일 전에 140달러짜리 옷을 주문했다고 칠게요. 140달러면 사실 관세, 부가세 이런 것도 내지 않고 물건이 통관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3일 전에 다른 물건을 주문시켰다 칠게요. 뭐 신발이라고 칠게요. 그것도 한 100달러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을 3일 전에 주문을 했는데 열흘 전에 주문했던 옷이랑 신발이랑 옷을 판매했던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늦게 보내서 옷이랑 신발이 통관 절차에 함께 묶이게 되면 이게 합산과세가 됐어요. 즉 원래 각각 주문했을 때는 140달러, 100달러니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인데 이 두 물건이 통관 절차에 이렇게 날짜가 겹쳤다는 이유로 합쳐서 240달러 관부가세가 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구매대행업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배대지에다 막 얘기를 해요. 아, 물건 잠시만 이렇게 멈춰달라고. 사장님 아직 보내지 마세요. 출고 대기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건이 확실히 통과되고 나면 두 번째 물건을 배송을 재개시키고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구매대행업자들이 이게 은근히 많이 신경 쓰였어요. 예를 들면 구매자분이 오늘 물건을 시키고 일주일 뒤에 또 물건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보냈던 물건이 관부가세 붙지 않는 물건인데 통관 컨테이너에서 막 검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3, 4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묶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물건이 같이 이렇게 걸려버리면 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결제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관세청에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12월 6일 의류를 구매하였고 12월 10일 완구 100달러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26일 날 국내 입항하는 경우, 원래는 이게 관부가세 부담이 됐었어요. 그리고 입항일이 달랐을 때 면세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걸 삭제시켰어요. 입항일이 같았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합산과세 된다는 기준을 이제 삭제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을 구매했었던 시점이 다르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통관 중에 이런 게 걸리잖아요. 관부가세 내라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관세사에 구매 날짜가 다른 거를 증빙을 하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매대행 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공급자가 같거나 다르거나 어쨌든 항상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공급자가 누구냐면 타오바오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마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급자는 타오바오 안에 판매자들 있잖아요. 그 판매자들을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개편됐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도 자료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자, 이것도 예전에 해외 직구 제품이 자가 사용으로 150달러 이하로 들어오면 관부가세가 이렇게 면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자가 사용 목적이니까 어떤 이유로든 재판매는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관부가세를 면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재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재판매도 알 수 있는 게 참 힘들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재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자가 사용을 위해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그리고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재판매하는 거 그냥 공식적으로 오케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해외 직구 판매자잖아요. 그러니까 수취인이랑 구매대행 업자랑 달라요. 저는 이게 구매대행 업자도 중고 판매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세청에 전화해서 질의를 했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구매대행 업자는 공식적으로 중고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은 이 수취인이 사용하다가 재판매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구매대행 업자가 이 수취인에게 반품받은 걸 재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직접 자가 목적으로 사입을 해서 재판매하는 게 아니고 실제 수취인이 사용하다가 저희에게 판매를 한 거니까 사실 이거는 면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중고로 그냥 샀던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대행 업자도 재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수취인이 반품했다는 증빙 서류 있으면 재판매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기 관세청 담당자분이 보신다면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구매대행 업자도 사실 소비자들이 정말 큰 이유 없이 반품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중국에 다시 보내기도 번거롭고, 그리고 배송기간이 벌써 중국에서 한국 왔으면 중국까지 보내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세청에서 좀 완화시켜 주시면 그래도 구매대행 업자들끼리 이런 부분은 더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중고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보도자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해외 직구에 대해서 완화해 주려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나왔던 법령들은 통관 절차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되게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되게 완화해 주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완화하는 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데이터들로 나오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런 개선사항은 여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여기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개선을 하는데 참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채널톡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이 통관하는데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카톡 답변이 진짜 빨리 와요. 뭐 카페나 유튜브 댓글 이런 걸로도 질문하셔도 좋긴 한데 당연히 관세청에서 답변해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창구 같은 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사업하시는데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관세청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도자료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들어가셔서 이번에 나온 게 해외 직구 물품, 합산 과세 면제,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관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가 구매대행할 때 항상 자주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 물건이 통관되나요? 뭐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뭐 자가 사용 기준 이런 것들도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표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호물품, 전자제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자주 취급하는 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공산품이나 아니면 뭐 의자나 테이블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에 판단하여 통관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관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냉장고를 우리가 시켰는데 이 냉장고의 주소지가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걸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관에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좀 변하는 사항은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오늘 촬영 시점에 189원이에요. 이게 사실 185원까지 얼마 전에 내려갔었어요. 우리는 중국 물품을 이렇게 결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원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200원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170원대였어요. 180원에서 17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원가에 얼마나 절감되는 효과냐면요. 보통 매출 1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25,000위안에서 3만 위안 정도 원가를 결제를 하거든요. 이게 한화로 따지면 200위안일 때는 500만원이고요. 180위안일 때는 4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환율만 다운돼도 원가가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출이 2천만원이 되면 원가가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 나는 분들은 여기서도 순이익이 15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되게 많이 다운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뭐 가격 설정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팔았을 때 그 마진율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진율 체크할 때 최근 환율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발 빠른 분들은 지금부터 올리는 상품을 환율 최신화시켜서 올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있는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11월 24일부터 예고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시멘트, 컨테이너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매대행업자에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세관에서 이제 물건이 통과되고 세관에서 창고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컨테이너 실어서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화물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완전하게 통관이 안 된 채로 CJ나 경동택배로 이관되기 전까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인데 지금 그러면 판매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 봉쇄, CJ 택배 파업 이런 더 큰 상황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절대 주문을 받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CJ 택배 파업일 때는 그때 그래도 꽤 긴 기간 파업을 했거든요. 그때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파업이어서 배송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네,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재개되는 대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안내 문구만 보내주셔도 중간에 취소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고객분들도 그만큼 기다렸고 꼭 필요한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송 중에 물건이 사라지는 게 사실 두려운 거지 정상적으로 도착하면 그래도 그나마 10분 중에 7, 8분은 그래도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업이라는 게 지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를 했지만 언제 끝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타협안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전망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